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일요일 주말 하루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이쇼핑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밖을 나가지 않았었어요, 저는. 근데 그러다가 거의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항상 주말이면 아이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언택트 시대가 되어버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아이쇼핑도 하고 사람도 조금 이제 구경도 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하루 이렇게 보냈고, 오늘 그러면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로는 주식으로 대박 꿈꾸는 2030 세대 괜찮은 걸까? 라는 이제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작년부터인가요? 주식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빼고 집값도 주식도 다 올랐어요. 노동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 회사 일보다 주식 투자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월급은 한정적이지만 집값이랑 주식 정말 전부 다 올랐죠. 물가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시로 20대 회사원인 김민아 씨 얘기입니다. 그는 지난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8천만원 의 주식을 투자해 1년 동안 거의 월급은 아니겠지만 거의 엄청 큰 수익을 낸 거죠. 주식으로 2,400만원의 수익을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그는 투자로 돈을 벌어보니 예전만큼 업무에 몰두하기 어렵다며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를 비롯해 금, 곡물, 원자재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는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이제 돈을 벌었는데 뭐 2,400만원 한 번에 이제 1년 사이에 이제 정말 큰 수익을 내다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급보다 주식,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자산 소득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20, 30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유동성의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은 급등하는데 월급은 모아서 부를 쌓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월급으로는 한정적이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야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금리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5%, 10% 이러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도 돈이 이제 자산이 불려졌는데, 지금은 은행에 넣으면은 정말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는 상승을 하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산이 점점점 깎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예시를 한번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득 대비 서울 집값 비율이 15.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가구가 월급을 한 푼 쓰지 않고 15년 이상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월급을, 이게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고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5년 동안 월급을 받아야지만, 월급을 받아서 이제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만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월급으로 내 집 마련하기는 이제 정말 힘들다고 봐야겠죠. 저도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져서 지금 제가 받는 월급으로는 아예 엄두조차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청년, 그리고 월급쟁이, 자영업자 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의 봉급은 그대로이거나 일정치 못하거나 다양하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한 달 수입으로는 집값을 쫓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9월에 10억을 넘어섰고요. 지난달에는 평균 10억 4,299만원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해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거의 거북이 걸음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증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서 소득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처럼 정말 국민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으로 치우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워진 취업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소득의 증가폭도 줄어들면서 소득의 압착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소득의 증가율로 보면 20, 30대의 고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소득은 90년대 초반 대비 2000년도 후반까지 53%를 상승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들의 소득은 2000년도 초반 대비 2010년도 후반까지 2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0년도 대비 후반에 출생한 이들의 경우 2010년도 초반에 후반에 이르기까지 소득이 7.6%에 그쳤는데요. 그래서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 2019년도와 2020년도 1분기부터 4분기씩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근로소득이 점차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보면 평균 소득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점점점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상승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것을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서울 집값 비율은 15.6년, 그러니까 15년을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더 힘든 세상으로 지금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증가가 됐고 일자리는 축소, 그리고 압착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점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개인 신규 계좌가 크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통계적으로 50대, 60대까지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020년도에 비해 2020년도가 더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20대부터 40대가 가장 많이 지금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2019년도에는 46만 5,240개의 이제 계좌가 개설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 작년 2020년도 계좌 개설 현황을 보면 235만 9,401개가 지금 개설이 된 거예요. 거의 5배 가까이 육박하게 지금 증가가 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자리 걸음인 근로소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엄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고 눈을 돌리는 곳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부터 이달 21일까지 두 달여 만에 21% 치솟자 투자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코스피는 3천선이 무너진 지난 29일이었죠. 금요일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4거래일간 코스피는 하락세인 마이너스 164.1포인트를 이어갔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에 9조 3,286억 원 어치의 주식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샀죠. 개인 투자자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는 세대가 2030, 20대, 30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키움증권에서는 20, 30대가 새로 만든 증권 계좌가 117만 개로 전년에 25만 개보다 벌써 5배 가까이 증가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여기서 이제 해보면 개인 신규 계좌가 크게 증가가 하고 있고요. 20, 30대 신규 계좌는 지금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점차 증가되는 주식시장이 열기가 되고 있고 이 이유는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 계좌는 25만 개 계좌 개설로 5배가 증가가 됐다라는 통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PPT로 한번 또 같이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송간주 씨는 월급의 7, 80%를 증권 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증권 계좌에 넣는 거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되면서 밤에도 바빠졌습니다. 이분은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 쪽 주식도 이제 하고 계시는 건데 한국 시각으로는 밤 11시 30분에 개장이 되고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새벽에 잠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제 새벽에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손 씨는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고 월급도 오르지 않아 항상 불안하다며 우선은 월급 이외에 주식으로 매달 50만원씩 월세 낼 만큼 버는 게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이분은 이제 밤을 새고 회사 직장 일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례로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양모 씨는 이른바 인포자, 임원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돼도 주식보다는 버는 돈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는 월급 받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 자신이 없다 보니 승진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사한 친구들과 자산 격차가 벌어져 마음이 급해져 승진 등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으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찾게 된 게 주식 투자다. 네, 여기 말을 하고 있죠. 주식 투자. 지난해부터 주식과 펀드로 2천만 원을 지금 굴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매달 월급을 40%를 떼서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주식 시장으로 열기가 옮기는 게 정말 돈 벌 곳이 없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투자하기 좋은 주식 투자로 사람들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인포자를 넘어 조기 은퇴를 꿈꾸고 요러한 것을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이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파이어족이란 이제 경제적 자립을 통해 늦어도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30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임원을 포기하고 그리고 40대까지 이제 주식으로 성공을 하겠다라는 거 해서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젊은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면 한국의 파이어족은 주식 투자로 은퇴 자금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금리, 저금리라는 건데요. 저금리 밑돌 때 주식과 집값은 확 뛰었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은행 예금금리는 0.9%, 0.9%인데 코스피 상승률은 41%, 주식시장이죠. 그리고 집값, 서울의 집값은 21%,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주택.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가장 20, 30대가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등이 주택 구매를 위한 재원 마련, 내 집 마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퇴 자산을 축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 노후 자금이죠. 세 번째로는 결혼 자금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통계적으로는 1, 2, 3등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성균관 때 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20, 30대의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을 쫓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현상이며 집살 기회조차 잃었다라는 이제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맞물려 주식이 마지막 돈 벌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예시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헤어 디자이너 채모 씨는 10년 안에 4억 원을 모아서 은퇴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후 매달 200만원가량 생활비가 나올 수 있도록 5, 6%의 고배당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배당금이 나오는, 삼성전자도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한 주에 1950원이었나요? 33원? 1933원이었죠. 그런 고배당주에 이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위한 은퇴 자금도 주식 투자로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매달 수입의 75%,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이제 75%를 증권 계좌에 붓고 감싸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좋은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고 4년 사이 전체 운용 자금은 1억 원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큰 돈을 버신 거죠, 이분은. 정말 우리 이제 한 달 월급으로는 200만 원, 300만 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은 주식 투자로 해서 1억 원을 벌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거예요. 큰 돈을 벌다 보니까. 그는 딱 40살까지만 고생하고 이분도 40살까지 고생한다고 하니까 파이어족이죠. 요즘 신조어로 파이어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30대 때 고생해서 40대 때 이제 성공하자. 이후에는 번 돈으로 유능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주식 시장으로 몰리는 통계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봐서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이번에 이야기할 이야기가 요즘 과도한 투자 열기에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30대 미만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 무려 9월 말,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4,200억 원으로 2019년 1,600억 원 대비 162.5%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대랑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162.5%가 이제 빚을 낸 거예요. 같은 기간 전체 연령의 평균 증가율이 89.1%로 훌쩍 뛰어넘었고요. 이들의 비투 행렬에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불안감과 조바심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비투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가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적으로 변하는 주가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버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쉽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원금 손실이 났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여윳돈으로 해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 불안감과 공포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빚내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주가가 하락해버리면 버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은 원금 손실이 난 상태로 돈을 빼버리면 결국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또한 우량주가 아닌 급등주를 따라가다가 돈을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점점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는 여윳돈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량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 분산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박앤세일이네 하고 더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한다는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조금 이야기가 길었는데 너무 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여윳돈으로 꼭 하시고 다시 반등할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